여러분,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피곤할 때 한 조각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 달콤함.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당 충전이 필요할 때마다 일단 포장지를 벗겨 입에 넣고 보는데 그 전에 잠깐 진정하고 성분표를 한번 보자고요. 제품 뒷면에 이런 글자가 보인다면 그건 초콜릿이 아니라 실은 초콜릿만 나는 식용유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게 진짜 초콜릿인지 아니면 초콜릿 향 나는 기름 덩어리인지 오늘 저 얀 박사가 시중에 팔리는 초콜릿 15종의 성분을 전부 털어 제대로 된 초콜릿 계급표를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먼저 짚고 갈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어떤 건 초콜릿이고 어떤 건 준 초콜릿일까요?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은 코코아 고형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여기서 코코아 고형분은 코코아 메스와 코코아 버터를 합친 개념인데요. 초콜릿을 가장 초콜릿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약처 기준상 초콜릿으로 분류되려면 코코아 고형분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밀크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이 20% 이상이면서 우유 성분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준 초콜릿은 코코아 고형분이 단 7%만 넘으면 됩니다. 이때 부족한 풍미와 질감을 저렴한 가공 유지, 즉 식물성 유지로 채우게 되죠. 초콜릿 가공품은 초콜릿의 과자나 견과류를 섞은 제품으로 초콜릿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초콜릿 과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우리나라가 유독 느슨합니다. 유럽이나 국제 표준은 코코아 버터 외의 기름을 딱 5%까지만 허용하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준 초콜릿 등급만 따지면 기름을 얼마나 넣든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싼값에 초콜릿을 보급하려고 풀어준 기준이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원가 절감 수단이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코코아 버터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기름 좀 넣으면 안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께 팜유가 좋지 않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팜유는 특정 식물성 유지의 한 종류인데요. 초콜릿 제조 시 코코아 버터의 질감을 흉내내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팜유를 사용해 만든 초콜릿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입안에서 겉도는 끈적함의 정체. 코코아 버터는 우리 체온에 닿으면 단단한 고체에서 액체로 순식간에 변합니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녹으며 카카오 풍미를 한 번에 터뜨리는 비결이죠. 팜유도 녹긴 녹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질척하고 느려요. 완전히 녹기 전까지 끈적한 반고체 상태로 혀에 머무는데 이게 미묘하게 불쾌한 미끄덩한 식감을 줍니다. 둘째, 풍미를 가두는 코팅 효과. 팜유는 입안에서 녹더라도 혀의 미래를 기름막으로 코팅해버립니다. 초콜릿의 진짜 맛은 카카오 향인데 팜유가 만든 기름막이 혀를 덮어버리니까 비싼 카카오 향이 혀에 닿지 못하고 헛돌게 되는 거죠. 셋째,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의 질적 차이. 팜유는 초콜릿에 넣기 위해 기름을 굳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기는데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각종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코코아 버터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지만 주성분인 스테아르산은 간에서 불포화지방산으로 전환되어 콜레스테롤 수치에 비교적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논문에 따르면 코코아 버터는 팜유보다 콜레스테롤을 덜 높이고 동맥경화 유발 가능성도 낮다고 합니다. 넷째, 압도적인 가격 차이. 팜유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 코코아 버터보다 대략 4배 이상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이왕 같은 돈 내고 사 먹을 거면 비싸고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잖아요? 여기 다들 한 번쯤은 드셔봤을 초콜릿들을 전부 모아봤는데요. 저 얀 박사가 성분표를 대신 꼼꼼하게 분석해서 초콜릿 계급도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F등급입니다. 바로 ABC 초콜릿과 크런키인데요. 크런키는 초콜릿 가공품으로 분류된 데에다 식물성 유지가 코코아 버터뿐 아니라 코코아 메스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초콜릿에 탈을 쓴 고체 식용유 수준입니다. ABC 초콜릿은 밀크 초콜릿이니까 좀 낫나 싶었는데 가공 유지가 하나도 아닌 무려 2가지 버전으로 코코아 버터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밀크 초콜릿이라는 기준을 채울 수 있는 최소한의 카카오 함량만 맞춘 채 나머지를 기름으로 도배했다는 뜻이에요. 괘씸죄로 F 드립니다. 그 다음 D등급은 자유시간, 페레르로쉐, 트윅스, 키캣 오리지널입니다. 이 제품들은 일단 전부 초콜릿 가공품에 해당해요. 초콜릿 성분 외에도 식물성 유지, 물엿, 땅콩 등이 뒤섞여 있어서 순수한 초콜릿이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죠. 페레로로쉐는 워낙 고급 초콜릿의 대명사라 조금 애매하지만 사실 먹어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초콜릿에 박힌 견과류와 달콤한 헤이즐넛 향이 맛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요. 미식적으로는 워낙 훌륭해 A등급을 주고 싶지만 초콜릿의 순도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D등급을 주게 되었습니다. C등급은 허쉬 밀크와 키세스 밀크입니다. 공교롭게도 둘 다 허쉬 제품인데요. 심지어 원재료명을 보면 구성 성분과 순서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초콜릿 액을 판 형상으로 굳혔느냐, 물방울 모양으로 굳혔느냐의 차이니까 그날 먹고 싶은 형태로 사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제품은 코코아 버터의 빈 부분을 유지방과 식물성 유지로 채워 넣어 기름 섞인 밀크 초콜릿이라고 볼 수 있어요. B등급에는 가나 마일드와 킨더 초콜릿이 들어갑니다. 가나 마일드의 성분 구성은 생각보다는 심플해요. 허쉬나 키세스에 있던 유지방, 코코아 분말, 유당 없이 설탕과 분유, 카카오 로만으로 맛을 내서 좀 더 원물에 가까운 구성이죠. 다만 유지방의 자리를 전부 식물성 유지로 채워 넣었다면 실제 카카오 함량은 허쉬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킨더는 준 초콜릿으로 성분표 구성이 좀 특이합니다. 겉면은 밀크 초콜릿으로 감싸고 속은 우유 충전물로 채운 형태거든요. 식물성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앞순위의 우유 성분이 워낙 압도적이라 기름맛보다는 진한 우유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실제로도 총 우유 성분 함량 33%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정직성 측면에서 가산점을 줬습니다. A등급은 고디바 밀크, 토블론 밀크, 밀카 알프스 밀크입니다. 찐 밀크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들인데요. 식물성 유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카카오와 우유 성분만으로 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유럽 브랜드네요. 초콜릿 하면 유럽이잖아요. 자존심이 느껴지는 라인입니다. 다만 저 초콜릿들을 먹어보면 부드럽긴 한데 너무 달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세 제품 모두 카카오보다 설탕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대망의 S티어는 린트 엑설런스와 노브랜드 다크 초콜릿입니다. 린트 엑설런스는 기름 0%는 물론이고 설탕 비중까지 낮추고 카카오 함량을 극대화했습니다. 노브랜드는 린트에 비해 설탕을 조금 더 넣긴 했지만 구성이 거의 동일한 데다 가격이 4배나 저렴하니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죠. 다른 대기업들이 원가 핑계대며 기름을 넣을 때 노브랜드는 진짜를 더 싸게 팔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앞으로는 제품 뒷면에 원재료명 3번째 줄까지만 보세요. 코코아 버터라는 단어가 있는지 혹은 그 자리에 가공 유지나 식물성 유지가 대신 있지는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숫자가 안 적혀 있어도 괜찮습니다. 원재료명은 많이 든 순서대로 적게 되어 있으니까요. 버터가 식물성 유지 뒤에 있다면 그건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향을 입힌 기름이니까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제품을 소비해야 기업도 제대로 된 초콜릿을 만들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맛있고 성분 좋은 초콜릿을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짜 초콜릿을 가려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더 잘 먹고 더 건강하게 사는 데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이상 맛있기만 하면 안 되는 채널 냠박사였습니다.